이것만 들으면 이제 더 이상 크림은 뭐 배울 필요가 없는 거군요. 그럼요. 이 카페 메뉴를 지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 알고 계신가요? 배색 크림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혼합되어 있는 크림도 나왔어요. 마치 티라미수를 먹는 것 같은, 치즈케이크를 먹는 것 같은 아인슈페너 맛집 가보면 그래도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주문을 더 해도 되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이제 그 재료 수업을 한번 했었는데 재료 중에 정말 중요한 재료를 배워볼 거예요. 슬램덩크 다 봤어요? 살짝씩 봤습니다. 골밑을 지배하는 자가 경기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재료를 지배하는 자가 카페 메뉴를 지배한다 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냈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 네,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크림이에요. 크림. 카페계의 인싸죠, 고은미 바리스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크림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고은미입니다. 이것만 들으면 이제 더 이상 크림은 뭐 배울 필요가 없는 거군요. 그럼요. 이제 카페 메뉴를 다 장악하시고 지배하실 수 있습니다. 지배. 크림 좋아하시나요? 네. 네, 크림 메뉴 뭐 좋아하세요? 아인슈페너요. 아인슈페너. 네. 런던 포그요. 런던 포그. 있어 보이려고. 모든 메뉴들인데요. 그래서 모든 메뉴에 이제 크림이 들어가는데 의외로 어떤 크림이 있는지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정말 간단하게 이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이 종류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동물성, 두 번째가 식물성. 혹시 좋아하는 크림이 둘 중에 뭔지 아시나요? 나 입맛? 동물성이요. 동물성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식물성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놓여있는 이 다양한 크림이 나 원료 자체가 동물로부터 나왔는지 식물로부터 나왔는지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거 제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생크림, 그다음에 똑같은데 또 휘핑크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대답을 너무 잘해주시니까 이 두 개의 차이점 알고 계신가요? 용량의 차이가 좀 나네요. 아, 네. 딱 용량의 차이 좋아요. 네 글자와 세 글자. 직관적인 대답이에요. 일단 동물성은요, 생크림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휘핑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둘 다 원료는 똑같이 우유로부터 지방이 보통 이제 국내는 35% 이상 들어가 있는데 생크림은 말 그대로 정말 지방과 나머지 우유로 만들어져 있는 아이라면 휘핑크림은 99.6%가 동일한 재료에다가 유화제가 들어가 있는 제품 두 개의 차이는 유화제의 유무. 생크림은 유화제가 없고요, 휘핑크림은 유화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유통기한이 더 길까요? 휘핑크림. 맞아요. 맞습니다. 되게 자신 있게 대답한다. 아무래도 이게 유화제가 들어가서 유통기한이 기니까 사이즈도 크게 잘 나오고 있고 생크림은 이것보다 큰 사이즈를 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거의 우유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화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휘핑크림은 작업성이 훨씬 더 뛰어나다, 훌륭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작업성이 좀 좋다 보니까 매장에서 진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럼에도 조금 더 신선한 느낌을 좋아해 하는 분들은 그래도 생크림을 많이들 좀 고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작업성이 내가 정말 잘 팔리는 매장에서는 괜찮은데 혹시나 뭐 아인슈페너 메뉴가 많이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휘핑을 쳐놓더라도 금방 좀 꺼질 수가 있거든요. 공기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쳐줘야 된다라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작업성이라는 거는 그럼 한번 휘핑을 쳐놓으면 그 모양이 오래 유지되는 걸 작업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질감, 예를 들면 이렇게 뿌리 잡히는 이 모양으로 쳐놨는데 생크림은 그 지속력이 조금 떨어져서 쳐놓고 다시 한번 재작업을 꼭 해줘야 되고 이 휘핑크림은 이 유화제가 아무래도 그 계면 활성제 작용을 좀 하다 보니까 그 유지력이 굉장히 좀 길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하드한 식감, 단단한 식감의 크림을 만들고 싶으면 휘핑크림을 쓰는 게 훨씬 더 좋고 굉장히 묽어서 음료와 크림이 입으로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할 경우에는 둘 중 뭘 쓰셔도 괜찮아요. 두 개의 가격은 동일합니다. 생크림이 더 비싸 이런 건 아니고 둘 다 동일하게 가격대가 뭐 1kg당 요즘은 10,000원대? 11,000원대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성은 말 그대로 우유로부터 나온 아이. 식물성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팜유, 야자유 같은 식물성 오일에다가 휘핑크림의 느낌을 살리는 다양한 맛있는 재료를 넣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대가 굉장히 좋아요. 착한 가격대가 많아서 키로당 3,000원대도 있고 거의 7,000원 이내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단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고 또 유화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식품 첨가제. 작업성이 월등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음료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맛있어요. 먹어보면 크림 향도 많이 들어가 있고 원하는 뭐 바닐라 향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난 뭐 가당을 하거나 가양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식물성 크림만 쓰시더라도 충분히 맛있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잘은 없지만 식물성도 굳이 구분을 하자면 가당과 무가당으로 나눠져 있다. 근데 보통은 다 가당이 되어 있어요. 이 아이들은요 무조건 무가당. 이유는 요리에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뭐 크림 파스타, 리조또 같은 걸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무가당이고요. 식물성은 가당의 경우가 많지만 무가당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좀 대세 크림이 있어요. 혹시 뭘까요? 쇼핑하는 그 크림 말씀하신 대세인데 얼마 전에 신발 샀는데 거기 다 정품이래. 대세 크림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혼합되어 있는 크림도 나왔어요. 원래 많이도 사용을 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컴파운드 크림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혼합되어 있는 크림이어서 동물성 재료, 식물성 재료가 들어가서 장단점보다는 장점을 부각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듀얼 크림이라고도 나오고 컴파운드 크림이라고도 나와서 식물성의 장점과 동물성의 장점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크림이 없다면 내가 혼합해서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혼합할 때는 그러면은 비율은 어떻게 해야 돼? 비율은 일단 내 입맛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 1대1로 혼합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죠. 그런 다음에 부족한 맛 또는 내가 원하는 맛의 뉘앙스를 더 가지고 있는 크림을 업을 시켜주시는 거. 보통 1대1로 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어떤 크림 사야 돼요? 많이 물어보세요. 맞아요. 동물성도 좋은데 동물성에서 뭐 살까요? 했을 때는 크게 또 두 가지. 국내산이냐 이제 외국산이냐 이렇게 이제 또 구분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국내산 우유 블라인드 테스트 했을 때 브랜드 알아맞추는 분들은 사실 잘 없거든요. 이게 메일 우유인지 뭐 서울 우유인지 잘 모를 정도로 비슷해요. 우리나라 우유 자체는. 근데 우리나라 거랑 외국산은 딱 블라인드 하면 다 알아맞혀요. 맞아요. 외국산의 특유의 그 느낌이 있죠. 혹시 드셔보셨어요? 외국산 우유? 네. 어떠셨어요? 향이 조금 특유의 향이 있어서 좀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좋은 표현은 풍미가 높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비릴 정도로 너무 유향이 강하다, 유치가 강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내가 사용하는 커피에다가 마치 티라미수를 먹는 것 같은 또 뭐 치즈 케이크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고 싶으면 외국산 쓰셔도 돼요. 근데 굉장히 좀 산뜻하고 깔끔한 크림의 느낌, 좀 그런 좀 가벼운 느낌을 원한다면 국내산 중에서 구하기 편하신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비슷해요. 크림의 뉘앙스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아무래도 좀 개성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거든요. 그런 차이로 좀 골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파운드는 그러한 느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동물성의 우유의 풍미, 식물성의 가벼운 산뜻함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작업성도 좋고 이 두 가지의 맛을 정말 고르기가 너무 어려울 때는 컴파운드를 사용하시는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뭔가 모양에 좀 다른 차이점은 이런 거. 이 아이들은 다 내가 알아서 쳐야 돼. 네. 질소를 넣든 공기 주입을 하든 나의 질소가 들어가 있는 이런 스프레이형 크림도 동물성, 컴파운드, 식물성 다 있거든요.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외국산도 되게 브랜드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지금 특정 브랜드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특별히 선호하시는 브랜드인가요? 많이 써봤는데 네. 요 제품 자체가 되게 사용에 일단 좀 편리했고 외국산 제품을 샀을 때 특유의 비린내가 좀 나는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제 네네. 입에는. 근데 얘는 좀 그런 게 확실히 좀 적으면서 이게 보관이 굉장히 편해요. 요런 아이들이 사용을 하기가 좀 더 편리하다. 또 외국산 자체가 동물성들이 다 이렇게 팩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유통기한도 길지만 보관이 더 용이한 애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 보니까 요 제품도 저는 많이 쓰고 프레지덤이라고 하는 제품도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아인슈페너 맛집 가보면 크림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내 커피에 맞는 게 가장 좀 좋지 않을까. 제가 또 뚜껑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메일 휘핑보다는 서울 휘핑을 더 좋아합니다. 메일은 그렇게 잘라서 써야 맞아, 되는군요. 맞아. 또 흔들어 쓰기가 좀 번거로워서 저는 이게 뚜껑이 있는 거. 또 식물성은 이게 식물성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잘 보시면 뭐 우유가 함유가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히 비건이라고 볼 수 있는 제품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비건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식물성이더라도 이렇게 우유 함유가 안 적혀 있는 아이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또 서울 우유에서 나온 식물성은 우유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100% 비건을 하고 싶다면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서 맞아요. 건강에는 어떤 게 더 좋은가요? 건강에는 이것도 이제 디저트 하는 모든 분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동물성이 동물성.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식품 첨가제 이슈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왜 초등학교 앞에서 초콜릿
사 먹으면 입에 굉장히 오래 남잖아요. 맞아요. 이 식물성 기름을 또 사용하는 준 초콜릿이 많기 때문에 이 식물성 기름이 좀 많은 식물성 크림보다는 유화제도 좀 적고 식품 첨가제가 없는 이 동물성 크림이 조금 더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그럼 동물성이 좀 나을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사실 뭐 안 먹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방이 많아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딱 어떤 크림을 좋아해라고 해서 딱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저도 뭐 대회도 나가봤고 어떤 뭐 프로젝트 때문에 음료를 만들 때 사실 다 다른 거 있어요. 국가대표 선발전이 왠지 이런 것만 쓸 것 같지만 달럽이라던가 번지 휘핑 같은 식물성도 좀 쓰고 단가적인 문제만 없다면 또 이렇게 동물성도 좀 쓰고 있거든요. 진짜 내 입맛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메뉴의 특징을 좀 반영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가장 크게 동물성은 좀 풍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풍미 있는 음료를 만들고 싶다면 동물성을 좀 사용을 해보시고요. 굉장히 산뜻하게 만들고 싶다 한다면 달더라도 식물성은 좀 더 산뜻한 느낌이 있어요. 가벼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식물성을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과일이 들어간 음료들은 식물성이 조금 더 잘 어울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식물성을 좀 쓰는 편이에요. 티 아인슈페너 이런 거 할 때도 저는 식물성에다가 좀 산미를 넣어서 사워 크림 느낌으로 좀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도 또 동물성이 입에 맞다는 분들도 계신데 전 좀 그게 이질감이 좀 느껴져서 동물성 특유의 그 우유의 느낌이 티의 산뜻함을 개성을 발현을 못 시킨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물성을 좋아합니다. 그럼 되게 작은 카페에서는 이 음료마다 동물성, 식물성, 뭐 컴파운드 맞아요. 다 이렇게 구비해놓고 쓰면 좋긴 하지만 그게 어렵죠. 아니라 딱 생크림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하면 네. 뭘 써야 될까요? 한다면 그래도 커피가 많이 나가는 아인슈페너 매장이다 했을 때는 동물성 휘핑크림 요거를 일단 추천드리거나 아니면 혼합되어 있는 이 컴파운드 크림 요렇게 일단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아인슈페너 맛집 가보면 이런 컴파운드 크림이나 동물성을 그래도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어울리기 위해서는 요 뉘앙스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이제 카페에 가면 바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네. 어떤 크림 쓰지 막 보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좀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좀 대세의 크림들이 있었거든요. 눈에 계속 보이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진짜 오너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다 선택을 하다 보니까 다 라벨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제 네. 좀 바쁜 카페에서는 크림 음료들을 크림을 미리 쳐놓잖아요. 맞아요. 네, 그 각 크림별로 약간 보관하는 기간도 조금 다를까요? 보통 근데 통상적으로는 24시간 기준으로 사용하는 걸 많이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그때 치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고 오전에 쳐놓고 오늘까지 치거나 아니면 그 전날 밤에 쳐놓고 그 다음날까지 쓰는 거는 다 괜찮은데 이거 무조건 치고 나서 유지력이 아무리 유화제가 들어가더라도 좀 다르거든요. 쓰기 전에 가볍게 저어주거나 아니면 공기 주입을 짧게라도 해주셔야 원하는 질감이 만들어질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휘핑이 100% 되었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뿔이 잡히는 아이들은 초반에는 잡혀있지만 금방 공기가 또 빠져버리면 이 느낌이 아니라 한 70% 정도로 다운이 되거든요. 다시 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크림들은 뭐 아깝지만 폐기하시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 써야 되는데 못 썼어. 그럼 공기를 더 많이 넣어요. 일단 얼려버려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처럼 해서 위에 토핑을 해서 하는 스타일로도 추천해 드립니다. 좀 버려지지 않도록. 어쩔 때 보면 같은 크림이라도 아무리 이거를 휘기를 해도 잘 안 올라올 맞아요, 때가 맞아요. 있는데 핑 칠 때 생크림의 온도도 중요한가요? 엄청 중요해요. 특히나 여기도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냉각 0에서 5도일 때 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혀 있군요. 맞아. 보통 냉장 온도 5도거든요. 근데 5도보다 높은 경우도 많아요. 뭐 물건이 엄청 많을 때 또는 네. 엄청 추울 때도 차가울 때도 있는데 차가운 건 차라리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게 온도가 조금 높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얼음볼, 믹싱볼을 사용을 한다던가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고 또 온도에도 많이 변화가 있지만 공기 주입을 하는 그 양에도 조금 애가 민감하거든요. 초반에 빨리 안 쳐진다고 너무 고속으로 쳐버렸을 때 이렇게 분리 현상이 있을 수 있어서 저속으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치면 확실히 광택 나고 윤기 있는 크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휘핑하는 시간도 되게 중요하군요. 맞아요. 질감을 보면서 해야 돼요. 200g에 무조건 5분 차. 이건 좀 어려운 게 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고 보통 이제 물길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가서 3초 이내에 풀린다. 그러면 보통 베이킹 하시는 분은 40%에서 50% 휘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뿔이 살짝 휠 정도로만 잡힌다. 70% 휘핑. 모양이 완전 굳었다 하면 100% 휘핑.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질감이 몇 프로인지 봐가면서 쳐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인기 있는 카페들에서는 네. 아인슈페너 같은 거 위에 크림을 살짝 세워서 올려주잖아요. 수저로. 네.
70%에서 네. 100% 사이에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게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엄청 흘러내리게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붓자마자 흘러내요. 그때는 얘 써야 되거든요. 그 느낌을 살리려면 얘가 찰떡이야. 딴 애들 너무 플로팅이 되니까. 근데 이제 모양을 좀 막 잡아서 고양이 모양도 만들고 맞아요, 맞아요. 산 모양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요걸로 하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대기야 하지만. 그래서 유화제가 들어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고양이 귀 모양 살짝만 만들어주는 카페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한 70%. 근데 이게 세 덩이 탁탁탁 올려주는 데 있죠. 그런 데는 거의 90%까지는 올라가야 그 모양이 유지가 됩니다. 휘핑 칠 때 여러 가지 통을 사용하잖아요. 네네. 좀 유리한 모양의 뭐 길쭉한 통을 쓴다던가 네. 이렇게 팁이 있나요? 좀 맞아요. 넓은 좀 거. 길쭉한 게 좋아요. 넓으면 눈으로 잘 보여서 좋지만 조금 길쭉할수록 같이 움직이더라도 훨씬 더 옆에 많이 표면적이 좀 좁다 보니까 스팀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스팀도 벽을 치고 많이 돌아야지 빨리 이게 잘게 되는 것처럼 저도 보면 긴 통을 사용을 하면 확실히 벽을 치고 많이 돌아요. 저속이더라도 원하는 시간보다 조금 더 빠르게 휘핑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좁은 통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저희가 너무 질문이 많아서 힘드신가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질문을 더 해도 되나? 보통 이제 디저트에도 크림이 굉장히 많이 네, 쓰이잖아요. 네, 맞아요. 디저트에서 쓰이는 크림하고 네. 또 음료에서 쓰이는 네. 크림하고 뭐 이렇게 다르게 사용하거나 이래야 될 필요도 있나요? 아무래도 디저트는 크림의 맛이 굉장히 또 중요한 디저트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거기서는 거의 이 아이를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선호하고 아이싱을 하는 좀 기술이 필요하다 했을 때나 그나마 약간의 요런 걸 쓰지 식물성은 요즘 거의 쓰지 않는 게 좀 대세라고 하셔서 보시면 거의 다 요거를 쓰지 않을까. 그래서 베이킹 하시는 분들은 같이 쓰시더라고요. 디저트에도 쓰고 요거 아인슈페너 크림에도 쓰고 하시는데 요게 모양 잡기는 조금 더 어려워서 베이킹에는 생크림을 좀 추천드리고요. 훨씬 더 풍미가 가벼워서 음료에는 이 휘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유 풍미를 느끼려고 먹는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카페에 가보면 시그니처 음료로 되게 크림 음료들이 크림 커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용량이 너무 작아서 아, 네네. 그걸 딱 한 모금 먹으면 없어서 되게 아쉽기도 한데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또 용량이 너무 큰 크림을 먹으면 또 너무 느끼하더라고요. 맞아요. 적정한 그런 음료 용량이 있을까요? 일단 커피 음료는 더블샷을 기준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더블샷 기준일 때 쓸 수 있는 양은 저는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블샷 기준에서 우유 양은 제 기준에서는 최대 180을 절대 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너무 좀 이게 커피인지 우유인지 이런 느낌이어서 그런데 또 시그니처는 100g 정도를 많이 쓰거든요. 100g의 액체 양에다가 크림은 50g 이상을 쓰면 저는 좀 느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 양은 우유는 100 미만은 좀 적고 180 이상은 너무 많고 크림도 5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아주 맛있게 한 6모금 뭐 3 정도로 그래서 예전에 6모금 라떼라는 별명도 있었거든요. 어떤 카페에서는 말 그대로 6모금 안에 다 드세요 할 정도 6모금면 다 끝나는 그런 메뉴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딱 맛있는 용량인 것 같아요. 너무 모범적인 이렇게 질문이 많을 줄이야. 너무 학구적이었어요. 너무 네네. 학구적이셨어요. 네, 이날을 기다렸다. 그래서 이따가 2교시에는 제가 이 크림을 이용을 해서 시그니처 음료 4종 만들어 드릴게요. 우와. 하나는 식물성도 쓸 거고 또 동물성도 쓰고 하면서 비교도 해보고 내가 얼마나 장금인지 먹어보고 아시는지 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대종이나 네, 먹을 수 있다면 질문 조금만 할 거예요.